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바빠진 곳이 바로 의료 현장입니다.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코로나 환자들이 늘다 보니 의료진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의료 인력 확대 요구를 하며 전국 보건의료 노조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다수 병원들이 참여했는데요. 파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부천 지역 보건의료노조 원종인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장기화,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감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천의 유일한 공공의료 기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 수가 전체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0%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천 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의료원을 꼭 이용해야 할 취약계층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좀 우왕좌왕한 면도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방역 지자체 당국도 그렇고. 그 인천의료원의 경우에 한 1년 반 넘게 지나온 시간 동안 업무 과중이라든가 업무 부담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를 잡아 와온 상태입니까? 체계적인 것은 자리가 잡은 게 맞긴 한데요. 네. 1년 6개월 지내다 보니까요. 이제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인천의료원의 의사,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코로나19를 돌보는 병실에는 방호복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식사, 백식과 청소는 물론이고 환자의 택배 물품이 오면은 반입 여부도 이제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간호사가 직접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보건의료노조에서 얼마 전에 조합원 대상으로 공모전을 했었는데 1등 구호가 환자보다 환자된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간호사가 도리어 이제 환자를 보살피다가 이제 환자가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의료 현장은 인력을 갈아 넣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정상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업무의 경우라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떤 형태로의 근무 시간이 좀 과중하게 바뀌었고 또 현장에 간호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례나 경험하신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평상시 같으면은 2명, 3명에서 협조하면서 자세 체인지도 하고 이러는데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혼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환자가 체구가 작은 사람도 있지만 체구가 이제 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구가 큰 환자를 보통 간호사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도 있긴 하지만요. 보통 여성이다 보니까 보통 체구의 간호사가 아주 건장한 환자를 이렇게 체인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깨가 다쳐갖고 저희가 이제 실례로 조합원들한테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속옷을 못 갈아입을 정도의 이제 어깨 상태인데도 좀 출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방호복을 입고 이제 2시간 정도는 일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통 기준이 근데 이게
교대자가 바로바로 안 될 경우에는 막 4시간까지 이제 그 교대 근무 4시간까지 방어 보고 있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뭐 속옷이 다 젖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신발까지 땀이 찬다는 그런 직원도 있었고,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업무적인 그 열악한 상황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한 업무 환경이 생기고 있었다는 말씀 좀 해주셨고, 지금 이제 정부하고 교섭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나오신 건데 아마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을 많이 하는 시선이에요. 정부도 그런 것 같고 총리 발언도 있었고 지금 계속 교섭해온 내용,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19 환자가 그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벌써 이제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든 국민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특히 보건의료 노동자에게는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합원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올해에도 이제 4만 3천 명 정도가 그 조합원이 응해주신 설문조사에서 79%의 조합원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 상태를 포함해서 그 자신의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더 많아진 업무와 감정노동 그리고 감염에 대한 우려까지 극도로 높아진 심리적 진상 상태가 더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를 그 영웅이라고 칭송하면서 의료진 덕분에라는 캠페인도 벌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2번씩이나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력 충원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나 우리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틴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확충하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그 대정부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기에 그 교섭이 성사되어서 지난 5월 31일 첫 번째 교섭을 시작으로 오늘 새벽까지 12번째 교섭을 진행했고요. 최근 2번 교섭은 밤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견이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 쟁점에서는 차이가 좀 확인됨에 따라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9월 2일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녹화이기 때문에 방송 시점 사이에 또 다른 사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료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복장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무엇일까요? 그 복장에 대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레벨 그 4단계에서의 이제는 그 의료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글도 써야 되고 장갑도 3겹으로 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료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그 습기도 차고 그리고 IV 주사를 정맥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손 감각이나 감각으로 이제 혈관을 잡고 또 감각으로 이제 IV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상당히 힘들죠. 시야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손에 대한 감각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IV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은 이제 환자의 핀잔에 듣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 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좀 더 심해지셔갖고 이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이제 숙박시설로 생각해갖고 생필품을 이제 당당히 막 요구하거나 간호사들한테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 오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도 이제 그 예민하고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의료진들한테 푸니까 의료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면하면서 겪는 또 그런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까 업무 스트레스 외에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또 초과 근무나 여러 가지 부가 업무들을 많이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 가치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안팎에서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뭐 대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 수당, 특별 보수를 신설 뭐 지원하자는 이야기도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야간 근무 수당, 추가 근무 수당 뭐 이런 게 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거나 불평등하다거나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 올 초에 그 저희 보건의료 노조가 그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근무자에 대해서 생명안정수당을 좀 지급하라고 그 요구하면서 농성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이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서 일시적으로 생명안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의 요구에 좀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요. 뭐 야간근무 수당은 뭐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퇴근을 제때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시간의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죠. 특히 그 병원은 이제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날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일에 대체해서 쉬기는 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쉬는 일요일, 그리고 내 친구가 쉬는 일요일에 함께 쉴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움 위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탈하는 의료 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어려워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뭐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도 간호사 부족했고 항상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가 생김으로써 더 힘들어진 거죠. 그 예전에도 간호사 5명 중 4명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고, 신규 간호사 2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병원 현장에 꼭 필요한 중간 연체 간호사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그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시급하게 이제 코로나 치료 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인천의료원 간호사 정원이 309명인데 현재 245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64명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일단 정부가 교섭하고 계신데 지금 요구 사항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자, 핵심 요구 사항을 좀 정리해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를 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환자가 이제 폭증할 때마다 병상을 더 확보하라고 하면서도 인력은 임시로 모집한 인력을 파견해주는 방식으로 4차 대유행까지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인력을 파견해주는 방식은 지금 현장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없어서 그 적응을 하려면은 교육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익숙해질만 하면은 이제 계약이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비해서는 임금을 2배, 3배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 2배, 3배 받고 있는 만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인데 현장의 그 기존 인력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살직하고 그 파견 간호를
지원하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충원인 것 같은데 당장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론도 제시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인력 충원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급하게 그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그 생명안전수당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이제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이제 법제화하는 방법, 그리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그 5대 불법 의료근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든 현재 열악한 근무 환경을 좀 좋게 해서 뭐 신규 입사자는 물론이고 경력 간호사가 퇴사하지 않고 그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공공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 대응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자, 인천의 경우 이 문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의견이 있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인천의료원을 꼭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4차 대유행 때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하는 것 이외에 그 인천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인천 지역에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증 환자는 가천대길병원과 그 인하대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요. 경증 환자는 인천 적십자병원과 인천 백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의 감염병 전문병원과 제2, 제3 인천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 이야기 계속 하는데요. 감염병 병원, 전문병원 유치에 최근에 실패했잖아요.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의견을 같이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 필요성도 한번 다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은 그 신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기존 병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정부와 제대로 그 협의도 되지 않은 그 영종도 서울대병원 분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주무부서인 건강체육국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구시의 경우에는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하면서까지 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어땠을까요? 지난 2월 초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염병 전문병원이 인천에 왜 필요한지, 유치하려면 어떤 준비와 구상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실패의 원인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왜 인천에 필요한지는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은 대부분 국제공항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문 도시입니다. 입국 검역 대상자의 90%가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그 해외 유입 확진자만 해도 300명이 넘습니다. 감염병 대응은 확산에 막기 위한 첫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 그 국제공항, 항만이 있는 인천에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야말로 그 감염병 대응에 지리적으로 최적화된 곳이다. 저희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업 여부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